정말요? 수 오리진이 또 공격합니다. 이번엔 뭐죠? 머스크가 스타쉽 화염 트렌치 확인 등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흘립니다. 스타쉽 패드, 이곳 도착하는데 더 크고 달라질 겁니다. 중국이 팔콘, 구를 따라하는 동안 로켓이 마을에 떨어집니다. 팔콘 헤비가 수십 비행을 하고 레드라인 헬기가 스타베이스의 조감도를 얻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스타팩토리 및 선박 30 업데이트. 미래의 로켓 공장인 스타베이스는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스타팩토리에서 우주선 30이 큰 관심을 받으며 이전에 사라졌던 많은 타일을 되찾았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타일들은 제거되었던 것과 같은 타일이 아닙니다. 수직 탱크 팜과 부스터사가 지금은 쓰레기통에 있으니 새로운 타일은 무엇일까요? 이 타일은 새로운 버전으로 제거된 타일보다 내구성이 2배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밀도가 높고 잘 벗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스페이스X의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습니다. 불과 이틀 전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새로운 타일이 보이고 제거된 층이 많은 부분을 덮고 있으며 실리콘 펠트가 다시 추가되면서 속도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더 복잡한 열차폐 부품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머스크의 발언 덕분에 스페이스X가 플랩 힌지를 대폭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우주선이 비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의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빨간 라이너 헬기가 있는 새로운 비행장 덕분에 타워 이점의 섹션을 잘 볼 수 있는 산체스 부지로 시선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각 팀이 다음 스타쉽 궤도 발사 타워로 이동하기 위해 각 섹션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작업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타워 1점과 달리 이 섹션은 고층 빌딩 꼭대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쌓기 전에 거의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어 물건을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타워 얘기가 나왔으니 헬기를 타고 발사장으로 가서 타워 베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불과 3주 만에 베이스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스페이스X는 타워의 다리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거의 끝냈고 이제 베이스에 최종 의장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체스의 타워 섹션에는 배관과 배선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즉석 타워입니다. 메카질라가 나오는 것처럼 즉석에서 만들어지죠. 베이스는 방금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그먼트처럼 살이 붙지 않아 작업자가 많은 장비를 추가해야 스태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가 거의 완성되었으니 언제 쌓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다른 준비 작업으로 인해 스페이스X가 섹션 1을 가져와 들어 올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워 섹션이 발사장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이 구조의 개발을 한동안 지켜보셨다면 필요한 9개의 섹션 중 7개가 이곳 플로리다 케이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약 일주일의 여행 끝에 텍사스에 도착한 후 산체스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제작된 7개 구간 중 5개 구간만 이동했고 젓가락과 함께 건설된 시설인 로버트 로드의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이후 바지선으로 브라운스빌로 운송되었고 악천후로 잠시 멈춘 후 도착했습니다. 알버로도, 이제 타워의 모든 구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브라운스빌 항구에서 산체스로의 이동 과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입니다. 각 타워 구간별로 26일과 27일에 롤아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영상을 촬영한 직후에 롤아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영상이 표시됩니다. 물론 타워를 보면서 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크레인을 무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페이스X가 거인을 들어 올렸습니다. DMX-CC 8801 크레인은 몇 개만 빠진 채 거의 전체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크레인은 바닥에 더 넓은 붐이 있어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2개의 작은 붐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분할붐이 있는 프랑켄 크레인과 대조적입니다. 붐이 넓을수록 무결성이 훨씬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스페이스X가 타워 조립용 크레인보다 이 새로운 크레인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이자 장점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크레인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세계 최대의 발사 타워가 건설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기대가 큽니다. 궤도 탱크 농장 및 광고. 이제 원래 궤도 발사 마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은 부스터 14.1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테스트가 취소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도와야 할 LR만 1000 크레인이 탱크팜 폐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여전히 젓가락을 움직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거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부스터 주변을 닫았다가 곧 다시 열었는데요. 녹화 당시에는 아직 14.1대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부스터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물줄기를 연결하고 있고 이걸 보실 때쯤 다들 예정이라 테스트가 진행됐다면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의 LR만 1000 크레인이 궤도 탱크팜을 폐기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의 연료를 공급했던 궤도 탱크팜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극저온 추진제를 저장하는 외부 쉘과 내부 탱크가 있는 수직 탱크로 구성된 오래된 궤도 탱크팜 또는 수직 탱크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FY 에피소드를 시청했다면 이러한 탱크 폐기 과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SpaceX는 이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 전에 이 탱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떠났을 때는 세 대의 탱크가 남아 있었고 한 대는 GSE 포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탄도 없는 두 대만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 탱크들을 너무 빨리 제거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이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또 하나의 세계 최고의 경치를 찾을 수 있죠. 여기에는 물론 타워 2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시다. 차세대 스타쉽을 위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더 커질 것입니다. 모든 징후는 타워 2가 곧 쌓일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타워 섹션을 쌓으면 타워 1과 같은 높이가 될 것이며 더 짧지는 않더라도 같은 높이로 배치하는 FAA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타워가 현재 타워보다 훨씬 큰 버전, 이 스타쉽의 높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발사 분화구를 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신선한 공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야외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의 공기가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최대 5배 더 오염되기도 합니다. 개구, 청소용품, 요리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는 VOC로 알려진 유해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생물공학 공기청정기 NEOPX를 소개합니다. NEOPX는 자연과 과학의 힘을 가정에 가져올 수 있도록 박사 과학자들이 설계한 100% 자연 기반 생활 공기 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NEOPX를 선택했습니다. NEOPX의 비밀은 식물과 함께 사는 오염 물질을 먹는 박테리아에 있습니다. 파워드롭 포뮬러를 물에 섞어 매달 식물에 추가하기만 하면 공기 정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일반 가정용 식물 30개만큼 효과적으로 공기를 정화합니다. 자연에 기반한 친환경 대안이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분 해성 소재로 만든 자동 급수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더 상쾌해집니다. 네오PX를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87%의 고객이 차이를 느낍니다. 자연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네오PX를 구매하면 6파워 드롭 파우치를 드립니다. 출시를 기념하여 니오플란스는 7번째 파우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는 한 달 동안 깨끗한 공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니오플란스 첨서 What About It을 슬래시하면 결제 시 코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배송은 미국 내에서 가능하며 곧 전 세계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다시 신비롭게 성장하는 타워로 돌아가서 스페이스X가 어딘가에 타워 섹션을 숨겨놓았거나 곧 더 많은 타워가 건설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지금은 원래 높이로 타워를 건설한 다음 나중에 올리거나 머스크가 단순히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쌓은 후 타워를 올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이미 거의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약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옵션은 우주선 퀵 디스커넥션을 올려서 더 큰 우주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발사 인프라의 또 다른 변화는 발사대 자체입니다. 한동안 말했듯이 새 발사대는 매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염 참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머스크는 비행을 위해 분화구를 폭파한 후 그 모든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류판으로 발사되는 몇 번의 수리 후 지난 몇 번의 비행 동안 꽤 잘 견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수류판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해결책보다는 초기 디자인의 뜨거운 수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발사대의 경우 트렌치만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가 점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케이프에 건설했던 발사대 다리가 철거된 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도 타워 1이 캐치 시도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발사 마운트 번호 2 앞에 타워 1을 건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캐치 전용 타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OLM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어떻게 개선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타쉽 경쟁과 환경 문제. 머스크가 말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비행사 후 우주선의 열 차폐막의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비행사 동안 단일 레이어와 이중 레이어를 모두 테스트하여 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이중 레이어는 우주선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했지만 단일 레이어는 여전히 강철이 빛날 정도로 충분한 열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철이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는 열에 덜 민감한 부품의 단일층의 절삭제를 선택하고 강철 내열성과 결합된 절삭제가 충분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내부 카메라를 통해 우주선 내부의 페이로드 베이가 녹지 않고 뜨겁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강철이 스페이스X에게 놀라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우 통찰력 있는 인터뷰를 전 세계와 공유해주신 일상 우주 비행사 팀 도드팀 도디와 커뮤니티에 개방적으로 참여해주신 앨런에게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전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이제 스타쉽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다음 발사가 비행 후 6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다음 발사까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발사 횟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속도는 스페이스X의 경쟁사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항의하여 발사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바? 황금 거위를 원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신선한 너플랜의 공기를 깊고 천천히 들이마셔보세요. 플로리다의 스타쉽 발사대와 관련하여 스페이스X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타쉽 발사에 대한 우리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G-39A에서 스타쉽 발사에 대한 FAA 환경 영향 보고서 초안이 완성됨에 따라 그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불만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불만 중 하나는 블루 오리진에서 나왔습니다.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이 불만은 스페이스X가 완료하려는 스타쉽 발사의 엄청난 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블루는 스타쉽을 수용하기 위해 너무 자주 폐쇄해야 할 때 케이프에 있는 다른 패드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궤도에 도달하지 못한 회사의 말이 싸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블루 오리진은 LC-36 기지에서 뉴글렌 헤비리프드 로켓을 온라인 상태가 되면 발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뉴글렌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될 것이므로 처리 시간도 빠를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자주 뉴글렌을 발사할 예정이므로 패드를 폐쇄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ULA와 Relativity Space와 같은 다른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보다 더 많은 플레이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중 어느 것이 스타쉽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 회사가 발사 시장을 독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다른 회사의 발사를 막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또한 스타쉽의 엄청난 추진력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패드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충격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스타베이스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LC-39A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발사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페이스X가 충격파로부터 다른 패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블루 오리진이 왜 이런 불만을 제기했는지 더 이해가 됩니다. 발사 시장에서 각 회사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블루가 법적 시스템에 뛰어든 역사를 고려할 때 우주 커뮤니티의 일부는
블루의 동기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 공개 담론의 전부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매우 중요한 개발이며 이를 제안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안전 문제. 적어도 그들은 다음 이야기와 달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부스터를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다소 슬픈 이야기를 논의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최근 에피소드에서 Long March 10으로 알려진 로켓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에서 11점에 이르는 광범위한 Long March 로켓 라인의 형입니다. 그런 로켓 중 하나가 Long March 2점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날아간 로켓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오늘은 Long March Ice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통신 및 지구 관측 위성에 사용되는 중형 리프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날개 아래에 76 비행을 하고 최근에 SBOM 임무를 발사했습니다. 탑재물은 프랑스와 중국의 소형 엑스레이 망원경이었지만 거기에 관심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임무는 완벽하게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사용할 수 없는 로켓 발사 시 일반적으로 공공안전을 위해 1단과 측면 부스터를 바다에 버립니다. 문제는 롱마칭 IC가 발사되는 위치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발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육지에서 버립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뜨리지 않는 한 괜찮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페이로드가 향하는 경사 때문에 부스터는 결국 중국 마을 바로 위에 떨어졌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예상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마을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마을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된 부상자는 없어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켓의 추진제는 하이퍼고닉 추진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산화제와 접촉하면 연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연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며 향후 동영상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매우 독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추진제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발암성, 유독성, 산성을 띠는 진정한 올인원 킬러입니다. 주황색 연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독 가스가 마을 전체에 퍼질 수도 있었지만 단순한 실수였죠. 아니, 정확히는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중국의 우주 비행 역사에서 꽤 반복되는 것으로 과거에도 부스터가 다른 마을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사업, 기술 발전에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의 안전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우주 탐사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최근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개발에 뛰어들었고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에만 중국의 소형 프로토타입 로켓의 적어도 도약 테스트가 3번 있었고 이제 4번째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6월 3일에는 새로운 테스트 차량이 성공적으로 상승, 하강 및 착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CASC는 이 로켓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켓이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물리학 원리를 테스트하는 플랫폼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우주선이 중국 땅에서 비행하고 착륙한 최고 고도인 수십 킬로미터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2026 지점에서 펠컨 9와 같은 차량을 비행하기 시작할 예정이므로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부스터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꽤 특별한 발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놓쳤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너무 자주 발사하면서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일상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특히 스타쉽 스페이스X가 아닌 발사라면 그렇지 않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요? 펠컨 국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나요? 네. 항상 그렇지만 결국 스페이스X에는 2개의 작동 가능한 로켓이 있기 때문에 펠컨 9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금 모든 것을 한 펠컨 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발사가 책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10점 펠컨 9점과 달리 펠컨 헤비는 실제로 상당히 표준적인 속도로 발사됩니다. 이번 나사의 GOES-U 위성 발사는 올해 이 세계의 화음을 가진 짐승의 첫 번째 발사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팔콘 헤비는 보기에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용 사례는 다소 제한적이며 스타쉽의 운영 상태가 가까워지면서
언젠가는 팔콘 헤비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로켓에 돈을 주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는 없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